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문제 바로 그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산림 작업의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재해 예방의 4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95회 때 그 2교시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또 66회 때 3교시에는 임업 기계화 작업 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 예방의 4원칙과 그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산림 그 작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강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선정을 했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가 산림 작업의 개요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 작업은 벌목, 토목 공사 등 열악한 조건에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항상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의 수립을 통해서 사고 발생을 줄일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다라고 많이 느낀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산림 작업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자, 먼저 첫 번째가 산림 작업은 그 체인톱을 이용한 인력 작업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체인톱에 의한 그 사고가 빈번하고요. 그 다음에 타 산업에 비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장구류 착용을 통해 가지고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와서는 자 이제 육림 작업의 경우에는 나무 등에 그러니까는 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잎들 그 다음에 그 하층목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야에 그러니까 옆에 이제 인부들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원인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제 호각이라든지 눈에 잘 띄는 복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근데 특히 이제 이 부분 복장 부분 보시면은 아마 현장 사업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꼭 보면은 군복 있죠. 밀리터리룩. 그걸 꼭 입고 다니는 인부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군대 갈 때 보면은 복장이 은폐용의 특히 나무 잎에 막 가려져서 은폐용으로 보호 효과용으로 그걸 입는 옷인데 그거를 산림 작업하시면서 그게 편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입고 오셔가지고 옆에 인부들한테 눈에 띄지도 않고 어디서 작업하는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업을 할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이제 이러한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층이 기피하는 현실이라는 거. 이게 산림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재해 예방의 사원칙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크게 첫 번째가 손실 우연의 법칙이 있고요.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 계기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방 가능의 원칙 그 다음에 대책 선정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어주는데 먼저 손실 우연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해의 손실은 사고 발생 시에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한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재해 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해 방지의 대상은 우연성에 좌우되는 손실의 방지보다는 사고 발생 자체의 방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그 손실 우연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인 계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 그 계기의 원칙은 먼저 첫 번째, 사고에는 그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그 대부분 복합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것을 그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예방 가능의 원칙은 자연적인 재해, 즉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게 그 예방 가능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책 선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대책 선정의 원칙은 재해 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 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 대책 선정의 원칙은 또 역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3E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기술적인 대책. 그러니까는 또 다른 말로는 공학적인 대책이 되겠는데 기술적인 대책은 안전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 행정의 개선, 그 다음에 안전 기준의 설정, 그 다음에 환경 설비의 개선, 그 다음에 점검 보존의 확립 등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교육적인 대책. 교육적인 대책은 안전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실시를 함으로써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리적인 대책. 관리적인 대책은 적합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규정이라든지 수칙을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종업원에 대한 그 기준을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경영자 및 관리자로서 이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단한 그 동기부여, 그러니까는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왜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 등에 대한 동기부여와 그 사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관리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와서는 사례를 통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통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위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그 경험을 했던 사례를 이제 쭉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숲 가꾸기 사업 실행에 있어가지고 체인톱에 의한 사고. 이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이제 병원에 이송을 하여 그 치료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사업 대상지 현장 주변에 있어가지고 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이게 응급처치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이게 사실 그 현장에 보면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제 이제 감리를 하다 보면은 착수기 검토를 할 때 이제 지정 병원을 선정을 한다든지 연락처라든지 그런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막상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워낙 그 업무 처리가 좀 울퉁불퉁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그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보통 보면 우리가 또 체인톱을 사용할 때 보면은 꼭 인부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체인톱을 잘한다고 체인톱을 들고 시동을 막 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막 자기 허벅지를 막 자르는 경우도 있고 자기 손가락을 손가락에 손상을 입는 그런 피해도 많이 겪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톱은 안전 규정에 따라서 바닥에 내려다 놓고 시동을 켜고 끄고 그렇게 안전한 체인톱 사용을 위한 교육 지도를 병행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 이게
그 첫 번째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많이 발생을 하는 사고가 이제 아마 지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벌쏘임에 대한 그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육림 중에서도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많이 실행을 하는데 이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대상지 보면은 참 이게 햇빛에 대한 수확량이 워낙 많이 대면적으로 많이 잘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벌집이 조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 벌쏘임 사고에 의한 경우 그러니까는 먼저 첫 번째가 자 어린 나무 가꾸기 실행하는 경우에 잇목에 자 매달린 벌집을 건드려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그 약국에 가면은 뭐 다양한 그 응급 그 약품들 많이 팔거든요.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제 응급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병원을 이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 이제 춘천에서 한번 일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작업 현장하고 밑에 도로 간에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하고 그 작업장 간에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상태가 더욱 좀 위독해지는 그런 그 경향도 많이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산림의 그 생산 기반을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런 그 작업 중에 발생하는 그 안전 조치를 위해서라도 인도시설의 그 확충이 그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솔리 폭발이 그 나무 주사를 그 시행을 할 때 그 약재에 의한 그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이제 이 솔리 폭발이 나무 주사에 사용하는 포스파미돈 액제가 약재 독성이 굉장히 독합니다.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은 내 피부에 한 방울에 떨어지면은 이게 바로 그 피부를 통해서 침투를 해서 중독 사고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담배를 피는 경우 있죠. 그 나무 주사 이제 그 약재 주입을 시행을 하고 나서 이 손을 씻고 뭐 음식물을 이제 취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담배를 뭐 흡연을 한다든지 그런 그 경우가 있는데 손도 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안이하게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약재에 중독되는 그런 그 사고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재 독성 특성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이제 닿기만 해도 이제 중독이 되고 이 피해는 워낙 치명적이다라는 것 꼭 유념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혹시나 이제 중독이 되었을 때는 곧바로 이제 물로 이제 소독을 시행을 하고 바로 이제 병원 후송을 통해서 치료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 조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작업할 때 이제 그 작업 인부가 옷이 찢어지는 그런 그 형태도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혹시 그 모를 그 중독 사고에 대비를 해서 이제 바로 이제 뭐 주변 이제 뭐 개울가라든지 이런데 몸을 씻기고 바로 이제 병원 후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한번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그 조치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면서 이제 물론 시행착오도 겪겠지만서도 최소한 우리가 이제 책임 기술자로서 인부들을 안전하게 다시 이제 가정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사례를 통한 안전관리 중요성 세 가지 사례로서 저는 언급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이제 첫 번째 역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근로자들은 누군가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에 대한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이유로서 이제 산에 이제 일을 하러 왔는데 이분들을 이제 우리 책임 기술자들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자, 산림 기술자로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